오늘은 사기를 잘 당하는 사주, 이런 주제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해보겠는데, 사주를 보면 특별히 그런 사람이 있긴 있죠. 근데 사실 종류가 이제 각자 입장이라는 게 있거든요. 사주라는 자체로서 어떤 얘기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지만 상황적인 부분도 있고요. 어떤 시기, 일종의 말하자면 이제 운에 의해서 나타나는 부분도 있고, 원래 사주가 그런 사람도 있고, 이런 부분 다양한 어떤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특정 지어서 하나로서 규정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런 부분도 왜 나타나는지 부분 한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사주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론적 체계는 특별히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 각자의 입장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비견겁제가 많으면 뭐 사기를 잘 한다, 잘 친다, 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인성이 많은 사람들은 의심이 많아서 사기를 잘 안 당한다, 이러고 그러는데, 사실 그런 십성적 부분을 가지고 어떤 이런 부분을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사주 구성의 전반적인 부분 가지고, 그러니까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양한 경우의 수는 일일이 나열하면 의미가 없죠. 그죠? 어떤 특징적 부분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특징이라는 자체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사주를 놓고 실전을 하면서 이제 어떤 이 사주가 어떤 부분에서 사기를 잘 당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어느 운에는 또 그럴 수 있다는 자체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여지가 있죠. 사기라는 자체가 이게 있죠. 보이스피싱처럼 그냥 무방비 상태에서 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잘못된 투자를 통해서, 아니면 뭐 순간적으로 꼬임에 넘어가서 이제 투자를 잘못해서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또 뭐 친구한테 돈을 빌려준다든지, 가까운 사람한테 뭐 금전 거래를 통해 했는데 그게 뭐 문제가 돼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일종의 말하자면 사기 아닌 사기를 당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다양한 형태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구체화되지 않은 어떤 특정한, 그러니까 어떤 전체를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마다 각기 다른 입장에서 사기라는 형태가 나타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가지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게 이제 사주를 가지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도 다 가지각색 틀립니다. 비견겁제가 많은 사람이 믿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식상이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경우가 있고, 재성이 많은 사람이 믿지 않는 경우, 이 각각 특성이 다 있어요. 방식이라는 게 있죠. 비견겁제가 많은 사람들이 사람 믿지 않을 때는 원래 본질적으로 잘 믿지 않죠.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왜냐하면 비견이 강한 사람들의 특성은 한 번 마음을 주면 영원히 가려고 하는 성품 때문에 계속 어떤 관계적인 부분에서 의심을 통해서 뭔가 그 사람이 신뢰감을 줄 때까지 기다린다고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인성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로 예를 들어 여자 같은 경우에 남자를 사귀든, 남자 같은 경우도 여자 사귀든, 아니면 친구를 만나든, 인성이 강한 사람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다가오는 사람한테 일단 처음 믿지를 않죠. 각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주를 가지고 이 사주가 어떤 형태로서 어떤 신뢰, 일종의 말하자면 믿지 않고 사기당한다는 생각 때문에 믿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있죠. 각자 틀린 입장이 있습니다. 가스라이팅하고 좀 다르죠. 가스라이팅은 일종의 말하자면 훈련 형태로, 일종의 물론 이제 크게 그럴 수 있어요. 가스라이팅 비슷하지만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게, 꾸준히 지속성을 가지고 그 사람을 일종의 속아 넘어가게끔 하는 부분이니까 유사성도 있지만 또 사기라는 형태가 워낙 다양하니까 뭐 가스라이팅 자체가 사기성하고 연결이 돼 있다고 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참 어려운 말인데, 원래 물론 가스라이팅 자체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잖아요. 사기라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지만, 그 사람에게, 물론 내가 필요한 걸 얻어내기 위해서 꾸준히 계속 그 사람을 이용하는 형태도 되는 거니까, 그것도 사기라고 그러면 사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어려운 얘기네요. 욕심이 없다라는 자체. 자, 욕심을 안 가지면 사실 사기 당할 일은 사실은 없습니다만은. 근데 사실 세상 살면서 어느 순간적으로는 어떤 욕심이라는 게 누구나 있어요. 그게 이제 바로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시기가 되는 기도 합니다. 순간적으로 욕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팔랑귀. 팔랑귀도 사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십성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인성이 강한 사람들, 간성이 강한 사람들, 비겁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식의 팔랑귀, 모든 사람은 다 팔랑귀라고 봐야 돼요. 모든 사람.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팔랑귀를 갖고 있냐에 따라 달라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은 어떻게 섬세하게 구분하면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특징은 분명히 있어요. 비겁도 팔랑귀의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을 믿지 않지만, 인성도 사람을 믿지 않지만 팔랑귀의 속성을 갖고 있어요. 식상도 마찬가지예요. 재성도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어찌 보면 팔랑귀가 이제 이럴 수도 있어요. 관성이 가장 가만 생각해 보니까 관성이 강한 사람들이 제일 팔랑귀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왜? 이유는? 왜 그럴까? 왜 관성이 가장 팔랑귀일 여지가 있을 수 있을까? 그래요. 운정맘님이 말이 맞아요. 저도 팔랑귀인데 의심 좀 많아서 사기는 안 되게 맞아요. 그러니까 관성이 강한 사람들이 팔랑귀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그랬는데 이유가 뭘까? 맞아요. 지금 운정맘님이 관성이 강하죠. 강한데 이제 의심이 이제 있죠. 풍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이제 왜 관성이 팔랑귀일 가능성이 많을까? 팔랑귀에서 가속이 심해요. 팔랑귀인 이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왜 관성이 팔랑귀일 수 있는 이유? 그 의심 한 개만 해소시켜주면, 누가 한번 얘기해 보실죠. 관성이 왜 팔랑귀 속성을 갖고 있을까? 사기를 사기로 안 보는 듯. 이게 이제 사주 공부하는 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관성의 의미를 파악해야지, 알아야만이 이런 얘기, 지금 내가 막 묻는 걸 답할 수가 있거든요. 관성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개념을 깨차고 있으면 이렇게 툭 나오는데, 정확한 개념을 깨차지 못하면 이런 얘기에 툭툭 답이 던져서 나오기가 쉽진 않죠. 그래서 이제 그 하나의 어떤 십성을 외워서 쓸 게 아니고 원리적으로 어떤 게 관성의 특성이다라는 자체를 원리적으로 깨차고 있으면 그냥 어떤 질문이든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리라는 자체는 원리라는 건 하나의 이치적 개념이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죠.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 근본에서 이제 뭐라고 그러니까 파생되는 형태로 나오죠. 관성이 뭐다라는 어떤 형태의 본질을 알게 되면 관성에 대한 파생되는 어떤 언어적인 부분 아니면 행동 양식, 그 모든 성향적인 부분 다 쏟아져 나올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원리적 공부가 중요하거든요. 융통성이 없어서, 오히려 융통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오히려 관성은. 그 융통성의 개념이 어떤 건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융통성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융통성 그러면, 일종의 이제 어떤 좌우 균형적 개념을 얘기하거든요. 한쪽을 쏠리는 게 아니고 좌우 균형을 얘기한다는 거는 이쪽 저쪽에 대한 어떤 균형 감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융통성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관성이라는 자체는 융통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제가 좀 이따가 제가 관성에 대한 얘기 그냥 관성에 대한 얘기 잠깐 얘기하겠지만 일단 융통성이 있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내 사기를 달고 사는 일입니다. 지금 사기를 잘 당할 수 있는 여지가 관성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얘기를 한 건데, 관성이 강한 사람들이 그럴 수 있다는 우리 토담님 사주가 좀 관성이 강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말씀 하시는 느낌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은실리님 반갑습니다. 아무도 얘기 못 하시네. 왜 관성이 있는 사람들이 사기라는 자체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더 다른 성분에 비해서 강할까? 간단하고 쉬운 문제인데 원리만 하면 금방 대답할 수 있는 얘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사실은요. 쉬우면서 알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니까 나도 알고 있었어 이렇게 누구나 다 알고 나면 그렇게 얘기되는데 사실 먼저 이 질문에서 답을 툭 끄집어내는 게 쉽지는 않죠. 학습하는 분위기로 얘기해 봅시다. 어차피 뭐 사주 공부 이렇게 이런 속에서 사주 하나씩 뛰어나갈 수 있는 거니까.
십성의 원리를 파악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주 보는데 사주의 틀 자체를 이렇게 아웃라인을 잡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거고요. 근데 십성 자체가 너무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가는 게 뭐냐면 십성으로 너무 많은 통변을 하면 되는 거야. 통변은 사건 사고적 통변을 얘기하는 거야. 십성으로 사건 사고적 통변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사건 사고하고는 별개 문제예요. 십성이라는 자체는. 하지만 이 틀이라는 자체의 개념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십성과 육친은 다릅니다. 근데 대부분이 십성과 육친을 함께 보거든요. 십성과 육친. 원래 이제 육친과 십성이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지만 어떻게 다르냐를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다르다는 체 얘기할 수 얘기한 사람은 제가 못 봤고요. 십성과 육친은 어머니 좀 다른 부분입니다. 음양의 속성과 같아요. 음과 양의 속성과 같은 건데 그걸 구분해서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못 봤어요. 그래서 십성과 육친을 달리 표현하려고 육신이라고 표현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육신이라는 말을 만들어내가지고 쓰는 사람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학파에서는 그런 말, 육신이라는 말을 뭐 십신, 뭐 육신 해가지고 말 쓰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육친이라는 말이 있어야 돼요. 육친은 육친인 거고요. 그냥 십성입니다. 10개의 별, 뭐 십성의 개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고 그게 각기 쓰여지는 용도가 다릅니다. 용도가 달라요. 이 부분을 사실 이제 이 십성을 깨달으려면 그 부분을 먼저 이렇게 이론적 체계화돼야 되는데 그게 체계화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 그래도 성의껏 얘기해 보려고 노력하니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냥 이게 반드시 어떤 사기적 흥미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냥 개념적으로 얘기한다면 자,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뭐냐. 관성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사주에 이제 관성이 있다는 사람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어떤 사람이 내 팔자의 관성이 어느 쪽 적절하게 잘 균형되어 있다든지 과하다든지 과한 것과 차이 과하거나 적절하게 있다는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일단은 그러니까 있다 관성이 과하다라는 쪽으로 있다 그러면 상대에 대한 배려심이 너무 과해요. 기본적으로 관성이 사람들은 상대에 대한 배려심이 강해요. 강하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상대에 대한 배려라는 자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상대에 의해서 끌려가는 형태로 갑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상대에 의해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자 좋게 얘기하면 상대와 나를 잘 균형 잡힌 형태로서 일종의 이거 뭐라고 하냐면 역지사지의 속도를 갖고 있어요. 관성이라는 자체는. 그러니까 관성인 사람들은요 보편적으로 역지사지를 할 줄 알아요. 상대와 나의 관계를 적절히 좋아하는 마음을 가져요. 좋아력을 갖습니다. 일종의 사주에 12신살로 역마살이 있는 사람과 같은 형태를 드러냅니다. 그게 이제 관성의 형태와 비슷한 유사성을 갖고 있는 12신살의 역마살과 관성과 유사성이 좀 있어요. 12신살 역마살도 역지사지를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되게 사주팔자에 역마살이 있으면 상대에 대한 배열이 기본적인 어떤 배열, 어떤 행동이 나오더라도 그 사람은 그냥 저럴만 하지 충분히 저럴 수 있어 라는 자체를 인정하고 들어가는 부분이 많아요. 관성이 그러거든요. 1장 10성의 개념에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한테 유혹을 해도 일단은 그냥 부정하지 않고 그래 저 사람이 어떤 얘기하는 건지 들어봐 준다는 개념으로 들어가는데 그런데 자, 이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나한테 목적을 삼아서 그야말로 사기를 하겠다라는 어떤 아까 우리 멜리사님이 이제 가스라이팅을 얘기했는데 가스라이트 마찬가지 이럴 때 목적 삼아서 나한테 사기치려고 아예 그냥 작정하고 나한테 계획을 세워서 들어왔다. 계획적으로 안 들어왔다는 그냥 꼼짝없이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 관성 강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상대의 요구에 강하게 거부를 못하고 일단 끌려가듯이 가거든요. 그러다가 물론 뭐라고 그러죠 보고 옷에 서서히 비온 뭐라고 그러니까 이슬비에 가랑비에 옷 젖듯이 서서히 젖으면서 그냥 말려 들어간다 그러죠. 말려 들어간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사람을 경계도 많이 해요. 경계심을 많이 갖고 있어 원래가.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가 보호벽이 약하기 때문에 평상시 관성이 강한 사람들은 평상시에 그러니까 보호벽, 일종의 상대에게 공격에 내가 커버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평상시에 어떤 차단벽을 좀 잘 칩니다. 왜? 상대방 공격력에 내가 수비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평상시 긴장하면서 상대를 거부하지만
어느 순간에 조금 긴장이 풀어지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서 있기 때문에 항상 언제든지 흡입될 수 있는, 상대방 편에서 그냥 쏙 말려 들어갈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갖고 있다. 이게 바로 관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 단계로 얘기한다면, 관성은, 그렇죠. 아까 이제 정관 자체가 이제 편재의 어떤 기운을 끌어당기는 건데, 어쨌든 그래서 정관일 경우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죠. 철저하게 어떤 자기 관리 잘하는 사람 보이죠. 어느 순간에 빠져 있죠. 뭐 때문에? 유혹, 금전적 유혹에 빠져가는 형태 때문에. 그게 이제 어떤 정관의 형태가 또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거는 이제 다음 단계의 얘기고, 본질적 개념으로는, 상대에 대한 배려가 곧 내가 사기를 당하는 길로 서서히 말려 들어가는, 가랑비에 옷 젖듯이 말려 들어가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관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성은 좀 달라요. 인성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미치를 않아요. 처음부터 의심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인성 가지고 이제 연애 관점을 얘기한다면 재밌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연애하는 과정, 남자를 만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의심을 하니까 저게 진짜일까? 저 좋아한다는 말이 진짜일까? 때로는 테스트도 해보고 그 말에 대한 확신성을 느끼기 위해서 테스트하고 끊임없이 의심을 통해서 확신성을 키워가는 형태로서 연애를 하거든요.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대인관계도 처음부터 믿지 않아요. 대인관계도 믿지 않고 끊임없이 의심하면서 의심과 의심을 통해서 확신성이 늘어갔을 때, 그러면서 그렇죠. 테스트만 수만 번. 정확한. 그게 이제 전형적인 인성의 형태가 그거죠. 근데 이제 그게 그렇다고 해서 사기 안 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인성 특성이 내게 내가 넘어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비겁도 비슷한데 내가 넘어가는 건데, 어쨌든 하지만 그래도 의심이 많아서 잘 넘어가지 않습니다. 막내 아들 사기 잘 당할까요? 막내 아들이 아직 어린데 한번 볼까요? 그렇죠. 관성이 강하면 아까 얘기했죠. 자, 우리 이수영 말씀. 아까 내가 처음에 얘기했던 게 뭐냐면, 관성이 강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상대에 대한 배려가 많기 때문에, 상대에 대한 배려에 의해서 계속 들어주죠. 상대가 어떤 말을 하든 일단 들어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본질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서서히 말린다고 그러잖아요. 듣다 보면 사람은 그렇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뭐 당하고 안 당하고 개념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한테 어떤 목적 의식을 가지고 접근했다. 사기 자체를 목적 삼아서 딱 들어오면 쉽게 당한다는 거죠. 왜? 상대 말을 들어주니까. 근데 예를 들어 인성 같은 경우에는, 인성인 사람 특성이 뭐냐면, 어떤 얘기를 해도 처음부터 계속 의심하고 들어요. 이 사람이 나한테 왜 다가왔지부터, 왜 이 말을 하지부터 의심하니까, 이 사람이 하필이면 지금 왜 이 얘기를 나한테 하고 있을까? 이제 이 근본적인 이 생각부터 하면서 들으니까, 상대방이 들으니까 당할 일이 별로 없어요. 일단은. 근데 이제 물론 여기 인성이 있긴 있지만 이 인성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여지는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관성이 강한 사람들은 이제 일단은 상대에 대한 배려심 때문에 서서히 이제 말리듯 그래서 쉽게 그냥 툭 넘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결정적일 때 결정타 순간적으로 딱 때리면 넘어가 버릴 수 있는 여지가 나타난다는 거죠.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이제 평상시 보면 똑똑한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이런 어떤 허당이 되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 특징은 그런 거예요. 자, 사기를 당한다, 안 당한다는, 자, 요걸 가지고 하나 더 추가적으로 얘기한다면 뭔 얘기 할 수 있냐면, 자, 사기를 잘 당하는 사람은 뭘 하지 말아야 돼요? 사기를, 당연히 돈거래 하지 말아야 되겠죠? 돈거래를 많이 하는 사람 직업이 뭐죠? 은행 다니냐 얘기하면 안 되고, 돈거래 많이 하는 사람 직업이 뭐죠? 사업이죠. 그래서 관성이 강한 사람은 사업하는 게 아니에요. 왜? 돈거래를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관성 강한 사람은 사업가가 아닙니다. 전문 직종으로 가거나 아니면 조직에 있어야죠. 관성 강한 사람 특성이 뭐예요 또? 특성이? 스스로 독자적으로 자기가 알아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약해요. 시키는 일에 대해서는 잘하죠.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성은 사기라는 부분에 연결고리도 돼서 때문에라도 사실은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도 되는 거예요. 그 연결고리가. 이해 가시나요?
음.